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의 김세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우려 감소와 기술주 강세에 오늘 미국 증시가 급등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020대에서 등락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도 650대 밑에서 움직였는데요. 그래도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공개한 재생에너지 비전과 현대 기아차의 솔라 시스템 영향으로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모두 올랐는데요. SDN과 신성에너지 등이 장중에 10% 가까이 올랐고 한화케미칼, 한국테크놀로지, S에너지 등도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연이어 한국에 입국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 오늘 주목이 됐는데요. 화장품 관련주인 애경산업과 제이준 코스메틱, 코스맥스 등이 오늘 모두 올랐고 면세점 관련주인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등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 요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마음 졸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가 함께하면서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시장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 매수가 나왔어요. 네.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 현상이긴 한데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정말 뭐 오랜만에 어제 오늘 뭐 증시 자체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아마 보유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완전 바닥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인지는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부터 수급까지 한번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증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증시가 빠짐으로써 이 바닥에서 나타나는 징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선 첫 번째로서 중요한 것은 기억나시죠? 최저가. 화면 보시면은요. 전일 최저가를 찍었죠. 최저가는 뭐 계속 찍습니다. 그렇죠? 떨어지면서 최저가를 찍는 거기 때문에. 근데 최저가가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대 양봉을 제가 계속 확인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증시가 이것을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 증시가 나 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징후가 포착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아직 시작이 되진 않았지만은 야간 선물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S&P 500 야간 선물이 0.68%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정도가 올라가면 급등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68%도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미국 증시의 종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자, 다음으로서는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죠. 그래서 중국 증시부터 보면 중국 증시는 이미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최저가를 찍은 상태에서 그 다음 날 바로 급등이 나옴으로써 상위 1%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갭을 줬죠. 단가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으면 미국 증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크게 문제없이 요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중국 증시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일본 증시인데 일본 증시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처지입니다. 때문에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일본 증시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 이제 최저가를 찍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다음날 장대 양봉 나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남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오늘 2%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잡지 못하게 순간적으로 올라버리는 것이 그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전반적인 어떤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보시게 되면 어제 오늘 강세를 보여줬죠. 특히 코스닥 증시가 나쁘지 않았죠, 어제는. 근데 중요한 것은 큰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종합주가 지수가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증시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었을 때는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별개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글로벌 증시 또는 국내 증시가 동반 하락이 나올 때는 거래소를 중요시 봐야 돼요.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은 거래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똑같아요. 원리는 최저가를 찍고요. 어제 최저가를 찍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좀 아쉬워요.
0.74%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을 좀 굳이 든다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통계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주가 자체가 이제 과거 2011년도부터 제가 분석을 다 했습니다. 시간 내서 201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뭐 때에 따라서 증시 자체가 망가지면서 저점을 항상 찍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점을 찍는 자리를 제가 분석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다 분석을 했는데요. 통계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어요. 항상 90%가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그리고 10%는 굳이 외국인이 매수하돼도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줬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만 개인이 같이 매수를 하면 다시 변동성을 주고 올라가더라. 이게 특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개인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국인들하고 개인 투자자하고 매수 단가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고 나서 지속성을 갖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오늘 며칠이죠? 10월 31일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내일이면 11월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월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오늘의 이 기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고 내일 새로운 봉이 짝대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화면에 나와 있는 건 월봉 차트이기 때문에 내일 오늘의 종가로부터 내일의 시가가 시작이 되는 거겠죠. 갭 상승 나올 수도 있고 개파라고 시작할 수 있지만 거기서 거기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양봉이 나오는 구간, 월봉의 양봉이 나오는 구간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95% 이상이 아랫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요. 아랫꼬리가 안 달린 자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 미세하게나마 다 아랫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안 달려 있는 구간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95% 이상은 다 아랫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월봉이 시작이 되고 아랫꼬리가 달릴 확률이 높고 아랫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주가가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죠. 살짝이라도 변동성을 줬다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의 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약간의 추가적으로 변동을 줬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분위기가 좋고 어제도 분위기가 좋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잘 간다라고 하더라도 오늘은 샀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왜? 내가 하루 이틀 먼저 산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내가 하루 이틀 늦게 산다고 해서 특별하게 계좌가 달라지지도 않아요. 이왕이면은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좋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이 내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보통 초에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때문에 살짝이라도 아주 살짝이라도 또는 크게 변동성이 올 수도 있고 작게 변동성도 있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있는 자리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죠. 때문에 오늘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살짝 눌림목을 준 다음에 다시 반등을 줌으로써 코스피에서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는 날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최저점을 찍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옴으로써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만큼 향후에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했는데요.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검색기에 포착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검색기는 시장에서 매일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검색기 사용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먼저 포착된 종목인 IT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금거래 서비스인 센골드를 발표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최근 5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장중에 9%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전문가는 이 종목 10월장이 급락장이었는데도 흐름이 많이 좋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T센이라는 종목의 이제 그 특징적인 측면을 좀 찾아본다면 10월장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40에서 50%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해당 기업이 이제 IT 솔루션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뭐 아웃소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좋은 소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콤텍 시스템과의 어떤 그 인수 발표 소식뿐만 아니라 한국금거래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어떤 내용들, 블록체인 어떤 기술의 기반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장기적인 어떤 효과로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사업 다각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중장기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또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과연 있는지 한번 거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2017년도에 흑자로 전환이 되었으나 2018년도 1분기 실적부터 좋지가 않아요. 재미를 좀 못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업황에 대한 부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지출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에 있어서는 뭐 매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3년 연속 적자만 아니면 되거든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840억이고 부채가 400억 정도. 뭐 낮은 수치고 심지어 부채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유보율이 한 많은 건 아니지만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한 300% 정도 되니까.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개별 재무제표 자체가. 그리고 이제 연결 재무제표도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재무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격대를 보게 되면 지금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상장된 종목의 역사인데요. 최고가가 여기고 최저가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잘라서 그 이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단기적인 매매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지만은 뭐 스윙이라든지 중장기는 시장이 좀 더 완벽하게 좀 개선이 되면 그때 한번 보시고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또 끄집어내 가지고 짧게 또 수익을 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종목 재무적으로 조금 부진하지만 나쁘진 않고 가격도 바닥권이라 메리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DB라이텍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LED 조명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에 거의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이 종목 최근에 계속 상승이 나왔어요. 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시장 급락장 속에서도 오히려 거의 100%에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LED 조명 사업을 좀 영위를 해주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상승 모멘텀에 대한 어떤 뉴스라든지 성장성은 항상 노출이 되지만은 저는 그 투자자들마다 또 이 매매 마인드가 다르지만은 저는 사실 재무 안전성과 가격을 또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황. 해당 종목은 다 좋습니다. 뭐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뭐 다 좋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바닥줍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재무제표예요. 왜 재무제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대한민국에 뭐 DB라이텍이라는 종목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장돼 있는 종목이 2,200개 정도 되는데요. 이왕이면 좀 마음 편한 종목을 사는 게 낫겠죠.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일단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내가 종목을 투자해서 좀 마음 편히 그쵸 두 다리 쫙 펴고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실 종목 사면은 잠 못 잡니다. 찝찝해가지고 걱정돼서 그렇죠.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이게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DB라이텍 플러스 종속기업 합산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일단 실적 자체가 일단은 적자로 전환됐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4분기 연속해서 적자라는 거.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부채라든지 또는 유보율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DB라이텍의 이제 순수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 적자 그리고 2018년도도 적자 그런데 그 적자 폭이 영업이익률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5%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도 현찰을 파네. 그래서 일단은 실적 자체가 일단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과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가치 투자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찝찝해서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분기 실적이 좀 개선이 된다면 그때 가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100%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도 부담스럽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도 부정적이고 검색기에 포착에 대해서 강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검색기는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 잡아내는 부분이고 재무적인 측면, 큰 그림은 따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DB라이텍은 일단 단기 스윙, 중장기 일단은 부정적이다라고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라이텍 재무는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 종목인 화신테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자동차용 프레스 금형 제조업체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전문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흘째 상승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자동차 업황이 좀 부진한데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봐도 되는지. 글쎄 한번 적정 자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그 자동차 부품, 특히 이제 그 금형 쪽이죠. 네, 꽝꽝 찍어내면서 그렇죠. 우선 잘 아시다시피 이 완성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일단 자동차 부품 쪽은 이 완성차의 강세 또는 전방 산업이 분위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좋아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주식 시장도 그동안에 많이 안 좋았고 뭐 훗날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 현재까지로서는 자동차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명분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면서 재무제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화신테크의 우선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부터 영업이익률이 적자로 전환이 됐고 그 적자폭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순이익률을 보게 되면은요,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게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자, 다음은 개별 재무제표, 순수 화신테크. 자, 순수 화신테크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그래도 연결 재무제표보다 낫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보다 낫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종속기업이 매출이 부진하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개별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적자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흑자 전환이 좋은 건데 적자 전환은 나쁜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이 화신테크는 지금 현재로서는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지금 현재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만은 찝찝하죠. 특히 연결 재무제표가. 그래서 검색기 포착이 됐지만 굳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종목이 2,200개인데 같은가 싶으면 좋은 종목 사야지 뭐 굳이 뭐 실적 안 좋은 종목 살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굳이 뭐 이 종목 아니어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그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요,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월 그리고 수 이제 남은 금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시장이 많이 빠짐으로써 본인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그 필살기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근데 이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마법의 중심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홀딩할까 손절할까 물타기 할까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공개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은 경제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실적이 좋지 않아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세 종목 꼼꼼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이 종목들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강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내려보셔서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아래 깜빡거리는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어지는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강의를 통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 공개하시나요? 네, 주식 투자는 말이죠.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지금처럼 시장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지 사실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대응 방법을 스스로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매매 전략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0% 정도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걱정들이 정말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월요일에 이미 여러분들께 연봉 기억나시죠? 소형주는 몇 프로 가고 중형주, 대형주는 몇 프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제가 마법의 중심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또 금요일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본전 매도 전략 필살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뜬금없이 뭐 상한가 매매도 아니고 급등 수익 내는 매매법도 아니고 본전 매도 전략? 아마 이런 기법은 아마 생전가도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TV 나와서 저 같은 전문가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장이 지금 현재 곤두박질을 쳤으니 이제 좋은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이제 갈 종목이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항상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라는 얘기만 하는데, 그럼 뭐 현금 있어야지 뭐 매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은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 빠지기 전에는 다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떠들더니 이제 시장 빠지고 나왔더니 이제 그 얘기는 싹 사라지고 이제 바닥 찍었으니 무슨 종목 사라고.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다 물려 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가능한 강의를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금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도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손절을 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시장은 어차피 곤두박질을 쳤고 때가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종목은 알아서 가게 돼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 한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지금은 손절 치고 싶어도 손절을 치면 안 되는 자리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손절을 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종목이 있어도 매수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빠졌다가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야. 올라갈 거야. 다 올라간다라고 하네. 그럼 내 종목도 이제 제자리까지 가는 거네. 기대를 하죠. 제자리로 안 갑니다. 죄송하지만. 떨어질 때는 일주일이고 2주고 3주고 한 달이고 계속 떨어지고 이 종목이든 저 종목이든 똑같이 빠지지만은 똑같이 빠지죠. 100% 다. 근데 올라갈 때는요. 똑같이 안 갑니다. 똑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2, 3일입니다. 길어봤자 2, 3일입니다. 기술적 반등 잠깐 나오는 거. 어제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가죠. 길어봤자 2, 3일입니다. 2, 3일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종목은 소외되고 또 가는 것만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업종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그 종목들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종목을 쥐고 있는다고 해서 그 종목과 같이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요. 꼭대기에서 잡은 종목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꼭대기예요.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꼭대기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 살짝 났다가 장기적으로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가능해야죠. 뭐 이리저리 종목 추천해봤자 뭐 사지도 못하는데 그 뭐 종목 추천해봤자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리저리 종목 상담 물어봐도 어차피 직전 저점 이탈하면 손절 매치라고 할 건 뻔할 것이고 뭐 죄다 손절 매쳤는데 그렇죠? 그런 논리라고 본다면 그 의미가 사실 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좀 제대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장기 하락할 종목이다. 분석을 해보니까 장기적으로 하락할 종목인데 홀딩을 하고 있다? 안 되겠죠. 괜히 들고 있어봤자 손실폭만 더 커지는 거고. 장기적으로 상승할 종목이다. 잠시 잠깐 좀 손실이지만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종목이다. 그거를 손절을 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향성 예측은 기본이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손실이 3, 40% 났다고 해서 그냥 자르면 안 됩니다. 종목에 따라서죠. 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다음 화면.
자, 물타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추가 매수, 그렇죠? 2차 매수, 3차 매수. 우리가 이제 또 전문적으로 물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타기는 단순 추가 매수가 아닙니다. 뭐 그냥 뭐 3% 떨어졌다고 물타기? 아이고 5% 빠졌으니까 물타기 하세요. 뭐 10% 떨어지니까 물타기 하세요. 물타기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물타기는 어떨 때 써먹는 거냐면 잠시 잠깐 그냥 떨어져서 평균 단가 낮추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일 때 이 종목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기술, 그때 써먹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일 때 물타기라는 거지 그냥 뭐 슬쩍 빠졌다고 해서 물타기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금 비중만 늘어나고 계속 떨어지면 더 골치 아파져요. 이 물타기는 단순 추가 매수가 아니라 매매 전략의 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두면은요, 웬만해서는 손절 칠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다음 화면이요. 자, 원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마법의 중심선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마법의 중심선이 하나 딱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 자체가요. 검정색이 주가입니다. 빨간봉, 빨간봉, 뭐 파란봉, 이제 선으로 제가 나타냈습니다. 주가 자체가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갔는데 저기 꼭대기, 어디? 중심선에서 한참 위에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은 나중에 장기 하락이 나옵니다. 장기 하락이. 그럼 어디까지 장기 하락이 나오냐면 우선 1차적으로 빨간색 선까지 떨어져요. 빨간색 중심선까지 일단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기 꼭대기에 장기 하락 동그라미 쳐 있는 자리 있죠. 거기서 매수했다라고 칠게요. 저기서 샀다라고 치자 이거죠. 샀어요. 주가 자체가 쭉 떨어졌습니다. 중심선 밑으로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심선 밑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이거 어디서 물타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종목을 끌고 가야 될까? 손절을 쳐야 될까? 물타기를 해야 될까? 물타기를 해야 된다면 어디서 물타기를 해야 될까? 중심선, 그러니까 빨간색과 그 검정색이 교차되는 시점, 크로스 지점, 즉 중심선 라인에 터치를 한 이후부터 그 기준을 시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꼭대기가 아니라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50%가 아니라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으로 50%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물타기를 하셔야 돼요. 동일 비중을. 예를 들어서 내가 50%를 샀습니다. 그럼 나중에 비중을 50%를 들어가면 몰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서 비중을 많이 들어간 사람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본적인 매매 원칙을 어기신 분들은 달리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본을 지키는 선에서 뭐든지 대응이 가능한 거지.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을 때 동일한 비중을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의 거의 뭐 역사에 가까운 그런 차트입니다. 크게 제가 그려놨습니다. 크게 봐야죠. 자, 그러면 참 방향성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화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화면 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저기 꼭대기 장기 하락이라고 써 있죠. 저 동그라미 구간에서 내가 매수했다라고 치자 이거죠. 여러분들께서 매수했다라고 치자 이거예요. 샀어요. 샀는데 뭐 계속 떨어집니다. 찔끔찔끔. 손절치기에는 이미 타이밍을 늦었고 큰 금액을 들어가 보니까 쉽게 손절매 칠 수도 없고 한 번에 800만 원 손절 치려니 2, 3천 정도 손절 치려니 손절이 안 나갑니다. 때가 되면 가겠지, 때가 되면 가겠지, 안 가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중심선 밑으로 결국에는 떨어졌어요. 중심선 라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죠. 쭉쭉 떨어집니다. 이제 완전히 그냥 지하실 구경하게 생겼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디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0%가 빠진 구간에서 물타기를 합니다. 비중을 동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꼭대기에서 30% 들어갔으면 바닥에서 30%. 꼭대기에서 20% 샀으면 바닥에서 2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0만 원치 샀으면 1,000만 원치 사야 돼. 500만 원치 샀으면 500만 원치 사야지. 그럼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투자하면 산꼭대기에서 5천을 샀는데 저런 식으로 떠져가지고 5천을 물타기를 하라고 하면 이게 와닿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뭐 와닿고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 분산 투자를 하세요.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 마세요라는 게 주식 격언인데 아니 그거를 쉽게 해서 본인이 비중을 많이 들어가고 본인이 원칙대로 안 하고 본인이 위험하게 매매한 것을 가지고 그걸 정당화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의 그 잘못된 매매 방법을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잘못된 게 아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그걸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한 종목에다 반빵 몰빵 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지켜준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위에서 꼭대기에서 몰빵 찍은데 무슨 밑에서 물타기를 하느냐. 몰빵 찍은 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실수하지 않는 것에 좀 포커스를 두시고요. 자 그러면 물타기를 했다라고 치자 이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러면 내가 A 가격에서 매수를 했어요.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뭐 정말로 터무니없는 자리에서 산 거죠. 저 파라다이스를. 그러니까 아니 정말로 얼마나 차트를 볼 줄 모르면은 저 자리에서 사냐 이거예요. 그렇죠? 뭐 초보자분들께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얼마나 차트를 볼 줄 모르면 저 산꼭대기에서 종목을 사냐 이거예요. 너무 터무니없다. 자 정말 터무니없는 자리에서 종목을 샀다라고 치자 이겁니다. 샀어요. 작살이 났어요. 자 그러면 D 구간이 어디냐? D 구간이 바로 중심선을 기준해서 마이너스 50%가 빠진 자리입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물타기 했다고 칠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평균 단가 계산하는 법은 뭐냐면 물론 동일한 가격을 들어갔을 때입니다. 동일한 금액을. 그러면 자 내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가운데를 잘라요. 가운데를 자르고 가운데보다 조금 아래. 그 자리가 평균 단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에 아래 가운데 아래 가운데에서 조금 아래가 평단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C 구간이 중간에 조금 아래예요. 거기가 평균 단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팔아먹고 나올 수 있어요. 본전치고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매수가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매수가까지 가려면 수년이 걸려요. 많게는 5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도 전략이 없으면은 이거 팔아치울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못 팔아먹고선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적으로 물릴 수도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야? 여기까지는 가도 여기까지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터무니없는 저런 위치에서 종목을 사도 전략만 좋으면 본전 매도하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 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빠져나올 대책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즉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 홀딩해야 될까, 손절 쳐야 될까, 물타기 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제가 일일이 전화 상담 받고선 24시간 돌리면은 뭐 많은 분들 제가 상담해 드릴 수는 있지만 뭐 지금 전화 상담 시간도 아니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럼 뭐 다른 증권 그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상담 받으실 거예요? 어차피 뭐 제대로 된 상담도 아닌데 뭐 직전 저점 이탈하면 손절 취하고 뻔할 텐데 그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비법을 공개하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여러분들께서 직접 차트 보선 분석하세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세요. 자, 화면에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칠게요. 치자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차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차트 보면은 이게 도대체 올라갈 종목인지 떨어질 종목인지 그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면. 이것도 지금 현재 뭐 한 8개월 정도 차트인데, 아니 투자자분들이 뭐 8개월치 차트 봅니까? 8개월치도 안 봐요. 막 2, 3개월 차트 그냥 크게 놓고 보지. 이렇게 봐도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8개월 차트를 봐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종목인데 조금 크게 볼게요. 다음 화면. 자, 좀 전에 종목을 크게 본 겁니다. 큰 그림 이거예요. 좀 전에 그림은 특별하지 않아 보였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완전 다른 그림이죠. 크게 보셔야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 종목 홀딩해야 될지 손절 쳐야 될지 물타게 될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을까 합니까? 종목이 다를 뿐이죠. 종목이 다를 뿐이지 차트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요런 모습하고 비슷해. 그렇죠? 아마 비슷할 겁니다. 왜? 거의 대부분 산꼭대기에서 종목 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남북경협 뭐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기에는 빨간색 선 보이시죠? 빨간색 선이 마법의 중심선입니다. 반드시 요거 가지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마법의 중심선은 열정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 잠시 후에 제가 진행하거든요. 방송 끝난 이후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만 공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 요 마법의 중심선만 가지고 활용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법의 중심선을 시작점으로 해서 주가 자체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격이 벌어지죠. 계속 벌어지죠. 요만했던 게 이만했다가 이렇게 벌어지죠.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격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 화면. 이런 종목은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요 중심선까지 떨어져요. 마법의 중심선은 주가를 잡아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밑으로 가면 위로 잡아당기고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잡아당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떨어질 종목이에요. 내가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나온 다음에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나온 거죠. 바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 화면. 자, 뭐 저기 뭐냐. 7글자입니다. 자, 해당 종목 향후 방향성이 어떨지. 이렇게 차트 보면 몰라요. 이렇게 차트 보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종목을 요것도 지금 현재 8개월치 정도 됩니다. 똑같은 종목을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자, 보세요. 똑같은 종목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전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죠. 저기 꼭대기에 있는 거 중심선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자, 그 자리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요 어디쯤에 있었어요. 그렇죠? 요 어디쯤에 있던 거예요. 결국에 여기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에 여기까지 떨어져요.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격이 벌어지죠. 한 번 벌어져, 두 번 벌어져, 더 세게 벌어져. 3단계 벌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마법의 중심선까지.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음 화면이에요. 이미 떨어졌잖아요. 자, 이미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떨어져서 내가 물타기 해야 되느냐?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0% 정도 빠지는 구간에서 물타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자, 보세요. 자, 요런 화면 차트가 있습니다. 땡땡땡. 자, 그럼 이런 종목들 향후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보시면 3단계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중심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중심선 위에서 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중심선 근접에서 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좋아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국에는 저 꼭대기에서 사면 3단계 과정에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산 꼭대기에서 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서 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심선 근처에서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서 아니 요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조금 시간 걸렸다가 그냥 물타기 안 하고 내비두면 올라가는 거고요. 시간이 걸릴 뿐이고 예를 들어서 뭐 한 요쯤 사도 그냥 내비두면 갈 것이고 근데 저기 산꼭대기에 산 사람들이 대부분을 안 끕니까? 왜냐면은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성장성 타령 뭐 하다가 종목을 물리지 않습니까? 고가에서 성장성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약바이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고가에서 물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주가 자체가 이렇게 밀려 있다라고 치자 이거예요. 저기 산꼭대기에서 종목을 사서 여기까지 밀려 있어요. 다음 화면. 자, 그러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4%가 빠진 상태입니다. 이 종목이. 자,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44% 정도에서 물타기를 하느냐? 아니죠. 마이너스 50% 정도 빠진 자리에서 물타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내가 최초의 매수가가 A 구간이라고 치겠습니다. 샀어요.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졌던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던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무튼 뭐 떨어졌다고 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떨어졌어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손절치기는 부담스럽고 액수가 크니까. 뭐 머뭇머뭇거리다가 보니까 마이너스 막 손실폭이 엄청나게 커진 상태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 자, 요 자리에서 물타기 마이너스 50% 빠진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최초의 매수 가격 밑줄 쫙, 물타기 한 자리 밑줄 쫙, 물론 동일한 금액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가운데를 잘라요. 가운데 자른 자리에서 조금 아래가 평균 단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A 구간까지는 안 가더라도 요 구간까지는 갑니다. 기본적으로 갑니다. 그럼 본전 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좀 전에 뭐 박 대표, 뭐 투자자분들 뭐 현실적으로 와닿는 내용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으면서 뜬금없이 무슨 물타기냐, 물타기 할 자금도 없어 이 사람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100% 비중 내가 다 쏟아 부었다고 치겠습니다.
몰빵 발빵은 안 했다라고 치고 뭐 한 종목에 몰빵 치고 한 종목에 뭐 반빵 들어간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종목에 20% 해서 5종목 들어갔다고 칠게요. 아니면 뭐 30%씩 뭐 3종목을 샀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기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중심선, 내가 가지고 있는 좀 A, B, C라는 종목이 있으면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보고 내 위치가 중심선에서 한참 위에 있는 종목이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심선에서 한참 위에 있으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중심선까지. 그러면 그 종목은 손실이지만 자르는 거예요. 기술적 판단 나오는데 자르고 현금을 확보를 해야죠. 현금 확보했다고 칠게요. 현금 확보했어요. 자, 두 번째를 내 스스로 종목 상담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내 종목이 지금 현재 이 중심선에서 마이너스 50% 정도 빠져 있네. 오케이, 좋아. 내가 손절 친 거 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서 물타기 해버리자. 그렇게 해서 현금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야지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돈도 없는데 현금도 없는데 무슨 물타기를 해요. 예? 있는 돈 뭐 대출 받아서 끌어당길 일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 상담을 각각 해보시면서,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목이라고 딱딱딱 내 스스로 상담을 딱 해보는데 본인의 종목을 본인이 상담하는데 죄다 종목이 중심선 위에 있다. 죄다 중심선 위에 있다. 다 빠지게 생겼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 나오고 수업료 지불했다라고 치고 비중 축소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게 아니면 진짜 나중에는 정말 후회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 자, 요거는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연봉 차트인데, 자, 여기 화면에 일봉 차트입니다. 자, 그럼 일봉 차트로 어쩌고저쩌고 막 분석할 거 아닙니까? 뭐 마법의 중심선 딱 깔아가지고서 일봉상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렇게 단순하진 또 않아요, 또. 이유는 뭐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연봉 차트입니다. 이 종목의 연봉 차트. 그렇죠? 자, 보세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박 대표가 얘기해 준 뭐 마법의 중심선 깔아가지고 뭐 분석해 보니까 이제 뭐 홀딩, 손절, 물타기가 나오더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연봉 차트를 보니까 감자 1회, 2회, 3회, 4회 전체적으로 쭉 보면 큰 그림상 바닥주, 역사적 대량 거래량 터지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98% 이상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언제? 그게 몰라요. 그래서 더 무서워. 감자 2회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연봉 차트로 보니까 감자 2회 이상이더라. 큰 그림상 바닥주더라. 역사적으로 터무니없는 거래량이 터졌더라. 이런 종목들은요, 재무제표에 크게 문제가 없어도 95% 이상이 상폐가 됩니다. 재무제표 문제 없는데 상폐된다고요? 이유는 뭐냐? 감자를 하면 자본이 축소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거든. 진짜 재무제표가 좋은 게 아니라 재무제표가 좋아 보이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감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마법의 중심선이고 어쩌고저쩌고 마이너스 50% 정도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그건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대응 방법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안 사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홀딩 하다가 그거 끌고 가보자. 다음날 거래 정지돼서 상폐될 수도 있고요. 네, 팔았는데 급등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려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부실주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제가 오늘 잠시 후에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요, 뭐든 제대로 배워야지 기법을 써먹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마법의 중심선을 제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왕 배울 거면 제대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법의 중심선을 좀 숨겨놨다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거 모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대응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요런 자리에서 물타기 하면 되는구나 라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마이너스 50% 정도 빠진 자리에서 물타기 하라고 하면은 거기가 즉 매수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매수의 기법이 될 수도 있고 본전 매도 전략의 비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그렇죠?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오늘 드라마 포기하시고 다른 뉴스 포기하시고
뭐 한잔 하시는 거 그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매매 전략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네, 방송이 끝난 뒤에는 온라인 강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께서 발굴하신 매매 기법 모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중심선 알려주신다고요? 네. 자, 지난 월요일장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봉 필살기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한테도 경험해볼 수 없는 비법, 마법의 중심선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법의 중심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온라인 강의 꼭 참여하셔서 이 내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모바일로도 온라인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내리셔서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 노트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